제가 좀 예전에 네덜란드에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요지의 짧은 글을 스레드에 올린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결론 내기 힘든 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만약에 이 나라가 인종차별이 없는 걸로 엄청 유명한 나라야. 그런데 내가 이 나라에 딱 왔는데 되게 불쾌한 경험을 했어. 인종차별 같은 그런 불쾌한 경험을 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이 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인종차별이 엄청 많다고 악명이 자자한 그런 나라에 왔는데 나는 다행히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는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는 각각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서는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험을 나누면서는 절대 논의가 진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사회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있는지 그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뭔가 참고할 만한 지수 같은 게 있겠죠.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심한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지수를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다 보았을 때 네덜란드는 인종차별이 적은 나라가 맞아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은 나라가 맞습니다. 제 글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댓글로 공유를 해주신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bully 아니면 catcalling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bully와 catcalling은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인종차별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단 bully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bully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bully를 하는 사람은 lowest of low가 진짜 많아요. 정말 사회에서도 질 안 좋은 그런 그래서 뭐 uneducated, unmannered 뭐 이런 거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또 아시안들은 대부분 좋게 말하면 좀 친절하고 온화하고 캄하고 좀 내향적이고 뭐 이런 캐릭터로 많이 받아들여지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내가 좀 찔러도 뭔가 소리 안 지를 것 같고 좀 만만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의 타겟이 되기가 정말 쉬운 건데 이 아시안들을 상대로 분리를 하는 걸 보면 무조건 아시안이라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만만해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뭐 이 두 가지가 정말 closely intertwined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아시안인데 약간 드웨인 존슨 같은 그런 엄청 우락부락한 몸과 얼굴과 뭐 목소리야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심지어 아시안이라 하더라도 감히 나를 분리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만한 상대가 아니니까. 분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들의 비겁함 때문에 나보다 강한 상대를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인종이 어찌 됐건 간에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거고 아시안들은 unfortunately 정말 우연하게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 카테고리에 많이 속해 있을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제가 네덜란드 인종차별이 거의 없다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끔찍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한테 상처를 더 얹고 싶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외국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 정말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좀 분노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아니면 심지어 쳐다보는 그 눈빛까지도 뭔가 기분이 나쁘면 그걸 꽤 많이 '인종차별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쳐져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거, 유리천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불평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아시안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뭐 불쾌한 상황에서 느꼈던 그런 은근한 차별이 아시안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여자라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또 남자였다면 얘네들이 나를 남자라서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또 이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차별이 있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차별이 있을 거고 내가 그냥 순수하게 오해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시안이자 여자라는 것 외에도 저에겐 또 다른 특징들이 또 있잖아요. 뭐 머리가 길다던가 손톱이 이렇게 길다던가 네일 받는다던가 이런 소소한 것들에 분명히 프레퍼런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기분 나쁘게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냥 머리 긴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야. 왜 싫어하지? 몰라. 결벽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머리 긴 사람을 너무 싫어해. 빡빡머리인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나랑 같이 얘기하는데 내 긴 머리와 긴 머리에서 떨어지는 머리털들이 신경 쓰여가지고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떽떽거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은 나는 모르는 거지. 제가 너머너머 알던 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울분을 토하면서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일하는 오피스에 자기가 유일한 아시안인데 어떤 사람이 주말에 이제 하우스 파티를 하는데 본인만 빼고 전부 다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외감을 느낀다. 이건 인종차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그분은 이 파티 주최자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어. 내가 초대를 받아봤자 안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가고 싶지도 않은 파티인데 왜 초대를 안 받았다고 저렇게 기분을 나빠할까 하는 게 첫 번째 1차적인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초대하기 싫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국 분도 파티 주최자를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 말은 즉 둘 사이에 뭔가 좀 미묘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요점은 생각하려면 정말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불쾌한 언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이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의식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에 지배받는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로 택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느냐거든요.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을 인종차별이라고 이름 붙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한 가지 생각나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 가지 아니고 두 개다. 첫 번째 일화는 제가 시티 센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고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도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둘이 충돌을 안 하지. 근데 어떤 아줌마가, 더치 아줌마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 부딪힐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굉장히 더치색 짙은 억양으로 저한테 Is this your first time in Amsterda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No, this is my fifth year. Is this your first day in Amsterdam? 그러고 지나쳤던 적이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자기가 뭔데 나한테 암스테르담 온 첫날이냐고 그런 소리를 해. 심지어 본인이 트래픽 질서 안 시켜가지고 우리가 부딪힐 뻔한 건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일은 이것도 옛날 일이긴 한데 회사 앞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핸들 잡고 가고 한 손으로 이제 핸드폰 보다가 앞에 자전거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이제 빨간불에 멈춰서 있는 거를. 그래서 그 바퀴를 조금 이렇게 닿을 듯 말 듯하게 똥 부딪힌 거야. 그 자전거에 타고 있던 여자애가 싹 뒤돌아보더니 저한테 If you want to live in this country, better learn how to cyc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입도 뻥끗 안 한 상태야. 내가 덧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아시안 루킹 덧칠 수도 있는 건데 너 이 나라에 계속 살고 싶으면은 자전거 타는 법 제대로 배워라. 이런 식으로 나한테 참교육하는 거잖아.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속 시원하게 반격을 했던 기억이 없네요. 왜 그랬지? 너무 벙쩍 썼나 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저한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너무 쉬운 일들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결국 나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냐, 뭐 물론 칭칭총 뭐 이런 거야 명백한 인종 관련한 bully이지만 이런 그냥 하나하나 기분 나빴던 에피소드들까지 전부 다 인종차별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살기에는 너무 헤비한 거야. 그냥 쟤는 인간이 저런 인간인가 보다, 뭐 싸가지 없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maybe she's having a bad day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뭐 어쩌겠어. 나도 분명히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의도치 않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살면서 이제 연차가 쌓이니까 네덜란드는 인종차별이 뭐 없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은데, 번외로 얘기를 하자면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인도네시안들이 정말 많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이 네덜란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안들을 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정도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도 피플이에요. 인도네시안이랑 이제 네덜란드 백인 코케이션 사람이랑 섞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건 섞인 거니까 뭐 할머니 때에서 섞였을 수도 있고 증조할머니 때에서 섞였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 아빠 때에서 섞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4%에서 한 11%까지도 차지를 하고 있대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냥 더치인데 외모는 인도네시아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인도네시안 피가 섞였어도 인도네시안처럼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안 있고 할머니가 코케이시안 더치였던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 거죠. 엄마는 또 코케이시안 더치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온 건데, 그렇게 한 대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그 친구는 통상적인 백인 피부 있죠. 햇빛에 조금만 닿으면은 막 빨갛게 랍스터처럼 익는 그런 피부가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잘 타는 그런 피부예요. 그리고 속눈썹이 굉장히 짙은 색이라는 거, 머리도 그렇고. 그거 외에는 그냥 백인 같아, 제 눈에는. 그러니까 뭔가 너는 정통 더치야, 너는 정통 더치가 아니야, 혼혈 더치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몰루칸인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안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몰아내려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한켠에 있던 말루카라는 섬의 몰루칸들이 네덜란드랑 연합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항해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도민들이 일본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한국을 상대로 싸우겠다, 뭐 이런 셈인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랑 편을 먹은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이제 자기네의 독립 정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정부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네덜란드가 쫓겨나게 됐죠, 인도네시아에서. 그럼 몰루칸들은 어떻게 네덜란드랑 편 먹었었으니까 약간 민족의 배반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계속 불안해지죠. 인도네시아 계속 살기에는 본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고 민족의 배반자로 이제 낙인이 찍혔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민자로 받아주게 돼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0.22%,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저는 제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최근에 넘어온 이민자들, 뭐 공부 때문에 왔다던가 일 때문에 왔다던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아시안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말 대항해 시대 때부터 무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이탈리아 쪽, 그 남부 유럽 쪽 아니면 프랑스 이런 커다란 제국이 있던 곳들에서 정치 탄압, 뭐 종교 탄압 이런 걸 받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망쳐 온 곳이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포용력, 톨러런스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Anyway, 네덜란드 인종차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샜는데, 다른 결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을 다 달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